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예고를 드렸었는데요. 국가공인 CS 관리사, 국가공인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 시험에 대한 내용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이 과정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문제 중에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라는 방법들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루에 한 10문제 정도씩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최대한 짧게.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서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개론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1번 고객만족 CS 관리의 역사와 관련하여 80년대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80년대라고 한다면 80년, 81년도에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 시스템, 흔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스라고 일컬어졌던 거죠. 여기에 얀 칼슨이라는 사장이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이라는 걸 가지고 경영에 적용을 하면서 1년 만에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돌려 세우죠. 그러면서 여기 15초의 기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80년대 10년 동안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데 일본이 잽싸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 일본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80년대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그룹에 대한 얘기는 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기 5가지에 보면 삼성, 현대, LG 안타깝지만 다 빠지죠. 그러면 3번에 일본 소니사의 고객만족경영 도입, 얘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번에 있는 업종을 불문한 고객만족경영의 도입, 자, 이건 우리나라는 IMF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00년대에 들어서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1번 문제는 너무 간단하게 3번 일본 소니사의 고객만족 경영 도입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갈까요? 다음 고객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 중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도는 불만족하였을 경우에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고객만족 결정의 5가지 요소, 원칙은 외워야 됩니다. 네, 원칙은 외워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밑에 있는 보기 5개가 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는 불만족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CS 개론 1장에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배울 때 구매 전, 구매 시, 구매 후 이렇게 나눠놓고요. 맨 마지막 구매 후 3번째에서 불만족한 고객이 나왔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귀인 이론이라는 걸 앞에서도 배우셨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만족도는 불만족하였을 경우라고 쓰여져 있다면 이건 보나마나 2번째 서비스의 성공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귀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얘가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3번 문제 좀 볼까요? 공정성 이론의 공정성 분류 중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2017년도 후반기에 처음으로 3년 정도 지나다가 한번 내더니 재미가 붙었는가 봐요. 자꾸 출제하고 앉았습니다. 자,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그대로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출 결과의 공정성입니다. 라는 거 보게 되면 첫 번째, equality, 평등성이죠. 평등성. 2번째, needs, 욕구입니다. 3번째가 contribution, 기여입니다. 기여.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답은 결국 뭐가 될까요? 4번에 있는 나, equality, 다, contribution, 라, needs 이렇게 되는 게 답이 되겠죠. 간단하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이 문제도 팁을 좀 드리자면 도출 결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출 결과.
잘 본다면 도출 결과는 고객이 마지막에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때 공정성을 고객이 느낀다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첫 번째, 평등해야죠. 옆에 있는 놈과 제가 평등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온 결과물이 내 요구에 맞아야죠.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기여. 이 관점은 조금은 좀 갖다 붙이기 어렵습니다만 기여라는 관점까지만 보시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번 문제입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다음 중 린 슈스텍이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고요. 여기 이 문제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틀린 거 얘기하겠죠. 틀린 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5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종업원과 고객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전체론입니다. 하나의 시각에서 인식돼야 됩니다. 자, 이걸 지원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목적론입니다. 실제적인 과업 성과를 중시해야 됩니다. 고객이 마지막에 받게 되는 그 서비스, 핵심 프로세스라고 불렀죠. 네 번째,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 최대한 관료적으로 설계하여 안전성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죠. 관료적이라는 거는 절대 관료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를 읽으시면서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만 있다면 5번이 답으로 처리된다는 건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5번 문제 좀 볼까요?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기다림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번호표 쓰시는 거죠. 혼자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좀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말이라도 좀 하죠. 혼자 기다리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내가 왜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라는 거가 이해되지 않으면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4번, 서비스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고객이 기다림을 감수하지는 않는다. 아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이폰 출시될 때 왜 몇 방 며칠씩 아이폰 판매하는 매장 앞에 가서 기다릴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치가 높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다림을 감수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이 프로세스 내의 기다림보다 길게 느껴진다. 이거 당연하죠. 이래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에버랜드에서 보시게 되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라고 말씀을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번에도 장점으로 거리 먼 거 찾아내고 앉았습니다.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당연히 단축되죠.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품질 기능 전개가 뭔데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서 신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제한된 신제품 및 신서비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도구다. 예, 맞죠. 기본적으로. 4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팀의 분산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개별적 시스템을 제공한다? 아니죠. 전체적으로 뭔가가 단축된다라는 메리트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그죠? 일사불란하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선생님 움직여져야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번도 맞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4번이 뭔가 설명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좀 품질 기능 전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풀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마이클 해머 교수가 제시한 3C를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뭡니까? 자, 3C라는 관점은 고객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3S가 시어도어 교수가 얘기했던 건 이제 기업 관점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세 가지가 얘기했던 게 뭐겠습니까? 자, 컴페티션. 자, 이거 맞죠? 글로벌 무한 경쟁. 두 번째, 커스터머. 고객
만족이라고 일컬어졌던 겁니다. 얘도 맞죠. 기본적으로 보면 코스트입니다. 맞을까요? 그죠. 이놈의 코스트는 사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마케팅 배우실 때 사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자, 얘도 뭐예요? 사시에 들어가 있죠. 그럼 confidence 뭘까요? 자, confidence는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자신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3C는 결국 뭐가 될까요? 그죠? 컴페티션과 커스터머 딱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TCS의 혁신 요소 중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에 해당하는 내부 잘 보세요. 1번 이미지 내부인가요? 아니죠. 이거 바깥에서 볼 수 있죠. 브랜드 내부입니까? 브랜드도 바깥으로 보입니다. 인사 조직 이거 바깥 사람이 다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만 알게 되죠. 고객 관리 이것도 바깥 사람 알게 되죠. 가격 경쟁력 얘도 바깥 사람 알게 됩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3번 인사 조직이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것 이외에 지식, 그다음에 뭐 정보 기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내부 핵심 강화 요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을 할 때라든가 교재에서 한 번도 언급됐던 적이 없던 내용이고요. 아래 보시는 보기 중에 로젠탈 효과, 플라시보 효과, 뭐 스티그마 효과, 스티그마 효과는 빼버리고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 이 정도는 저희가 교재에서 보셨던 거고요. 안에 보기를 좀 보게 되면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에 그 사람과 동일시하여 자살 시도가 늘어난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누군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했을 때 미국 각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하는 현상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선생님 뭐라 불러요?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르테르 효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와 내용을 좀 외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노드스트롬 백화점 경영 방식 중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외부 고객 만족. 노드스트롬은 딱 세 가지. 경영 방식, 내부 고객 만족, 외부 고객 만족. 이렇게 하는 거로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거리가 멀다. 자, 특별한 가격 정책 이거 맞죠?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네, 얘가 내부 고객이죠. 고객한테 가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2번 동기부여와 인센티브가 내부 고객 만족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고객 만족에는 종업원 선발, 인사관리,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권한 위임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매번 오답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10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